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디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에게 지금 직책을 맡긴 게 있죠.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입니다. 이걸 보면서 윤 대통령이 이제 당 대표 이제 경선을 앞두고 뭔가 이제 거중 조정을 하고 있구나, 뭐 컨트롤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론가들 중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 있었어요. 저 역시도 이제 그렇게 본 측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관리 들어갔다. 지금 현재 친윤 후보들이 난립되어 있죠. 누구로 지금 몰아줘야 될 것인지,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안 되면은 정말 절단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시점에서 나경원이가요, 당대표에 나온다 안 나온다 단언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나올 수도 있다, 나올 것이다 라는 쪽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 나경원을 당대표로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경력 관리를 뭐 이렇게 해줬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 반대도 가능하다. 오히려 당대표 앞두고 훈장을 다뤄줬다, 이런 어떤 평가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요, 현재 이 당내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정치 지형 때문에 그런 자유 경쟁을 지금 시켜놓은 상태다. 거기서 나중에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친윤 후보에게 힘을 이제 몰아줄 수도 있겠죠. 자, 나경원이가 지금 맡고 있는 직책이요, 이런 것들이거든요. 여러분도 다 아십니다만, 나경원은 지금 나이가 좋습니다. 아주 지금 전성기를 열어갈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 좀 특이한 걸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놨죠. 본적이 충청북도 영동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수 지형 안에서요, 나경원을 이제 원적지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이제 전라도와 연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전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의지를 갖고 아마 저런 식으로 영동군으로 이제 표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게 나무 위키에 나와 있는 나경원의 이제 프로필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직책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이제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은 대통령이고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통령 자문기구다, 이런 생각이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이 저출산이거든요. 그리고 고령화. 이 두 가지가 함께 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미래가요, 밝다고 보기가 힘들어요. 이거 해결 없이는 대한민국의 지금 계속된 발전,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일본을 지금 우리가 비웃는 그런 어떤 측면이 좀 있죠. 일본이 지금 고령사회가 되면서 국가의 그 활력이 많이 떨어졌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일본을 바로 항상 따라갑니다. 뭐를 보더라도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 뭘 하게 되면 우리는 또 그걸 따라가고, 이런 걸 지금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나경원이가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외교부 기후환경대사까지도 맡아 있죠. 그래서 이번에 유럽에서 아닌가요? 이집트에서 열렸던가, 거기 가서요, 대통령을 대신해서 연설도 하고 그랬죠. 자, 이런 식으로 보면요, 윤 대통령이 어쨌거나 나경원에게 견장 두 개를 달아준 겁니다. 이쪽에는 뭐 저출산 고령사회, 이쪽은 또 기후환경,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중요한 어젠다를 다룰 수 있는 그 뭐 어떤 선물을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요, 윤 대통령이 나경원을 당대표로 진입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컨트롤했다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반대적인 해석도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지금 현 시점에서 언론의 태도인데요. 언론에서는 나경원을 당권주자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대체로 언론에서 그 여론조사를 할 때 보면요, 나경원이 나타나요. 이름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현재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 당권 주자들을 보면요, 3강 구도를 이제 형성하고 있죠. 그 3강이라는 것은 언급하고 싶지 않은 한 사람 빼고요. 자, 나경원과 안철수, 이렇게 3강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들려오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로는요, 친윤그룹에서 권영세를 이제 조직적으로 이제 밀기 시작한다, 민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럴 때 이제 나경원과의 관계, 이런 게 또 이렇게 앞으로 중요한 변수가 되겠고요. 자,
근데 관건은 결국 지지율입니다. 권영세는 사람은 참 좋죠. 친윤 모두가 받아들일 만한 카드입니다. 사람이 뭐가 나지 않고 원만하고 아주 그냥 후덕한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죠. 그래서 친윤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좋은 구심점이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권영세는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고 대중화가 덜 되었어요. 사선 의원이지만 나경원에 비해서 인지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이제 그런 약점을 갖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안철수가 요즘 적극적으로 뛰고 있는데, 자신의 이제 운동 방향이 말이죠. 안철수와 맞싸울 이제 상대로 자신이 생각할 때는 유승민과 저 나경원이 좀 껄끄럽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둘은 못 나온다는 겁니다. 자, 유승민은 유승민대로 이제 나올 수 없는 이유, 당 안에서 정체성이 맞지도 않고, 그리고 워낙 비판 그룹이 많고, 그리고 이 당 대표 경선이 지금 이대로 이룰 대로 가지 않을 것이다. 당심이 훨씬 많이 반영되는 쪽으로 갈 것이다. 이런 믿음 하에 유승민은 나와봤자야. 그러면서 유승민 못 나온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나경원 역시도 못 나온다. 윤 대통령이 컨트롤하고 있다. 기후 환경, 그리고 그 고령사회, 뭐 저출산 이런 쪽에 일을 하면서 뭐 내각으로 가라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아니면 나중에 서울시장 쪽으로 가라.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도와주겠다 이런 의미도 있겠죠. 어쨌거나 안철수는 지금 당내 자기 세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대표 경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자신의 어떤 세도 좀 만들고 대선으로 가는 교두보를, 완전한 교두보를 구축하겠다는 게 안철수의 생각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신 있다는 말을 연발하면서 강철수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자, 나경원이 최근에 이집트에서 어떤 연설을 했습니다. 개도국 효과적 기후행동 적극 지원하겠다 라면서 기후 관련 국제회의가 있었는데요. 윤 대통령을 대신해서 저기서 아주 뭐 영어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약 한 7분 분량 되는 것 같은데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그걸 올려놓고 있다 그러네요. 나경원이 영어 연설을 했다는 것, 이것도 참 궁금합니다. 따로 언제 저걸 한번 옮겨와서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네요. 자, 아무튼 이 나경원의 존재, 어떻습니까? 윤 대통령이 지금 나경원에게 두 직책을 맡겼는데, 당대표로 가는 경력 관리를 해준 것입니까? 그렇다면 나경원이 아주 유력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근데 그게 아니고 관리 들어갔다라고 하면요, 나경원은 윤 대통령과도 어느 정도 이제 불편한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자신이 계속해서 당권을 도전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만약에 윤 대통령과 생각이 다르다면 또 그렇게 그렇게 갈등 상황이 이제 노출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 나경원은 저출산 고령 사회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뭔가 의욕을 갖고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도 이런 일을 또 많이 했었죠. 그래서 저출산을 저출생,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저런 식으로 용어도 이제 바꾸자. 이런 어떤 주장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여권에서 지금 당권 주자로 이제 분류되는 사람들 중에 언론에서는 좌우지간 3강으로 봅니다. 유, 그리고 나경원, 그리고 안철수 이렇게 3명인데요. 여기에 지금 다크호스로 이제 떠오르는 게 이제 황교안이죠. 황교안. 그리고 친윤들이 지금 밀겠다고 하는 권영세, 이리 5명 정도가 주목의 대상입니다. 그 밖에 이제 플러스 뭐 여러 명이 있는데요. 자, 그들 나름으로도 뭐 다들 뭐 노림수가 있습니다. 김기현 뭐 등등 해서 있는데, 그러나 어쨌거나 이게 지지율 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계속. 거기서 어느 정도 일정한 유의미한 숫자가 나오지 않으면은 일단 탈락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지지율 조사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죠. 조작이라고. 그러나 그걸 무시해버리면 안 되는 게, 그대로 가잖아요. 그대로 지지율대로. 그 조작된 여론조사대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좌우지간 그걸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결국 요 3명인데요. 그리고 황교안이 과연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인가, 또 이런 어떤 관점이 있고요. 황교안 같은 경우에는 유난히 당내 지지율이 높아요. 당내 지지율은 정말 위협적인 수준입니다. 이게 상당히 지금 많이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건 달리 말하면
부정선거에 대한 그 어필이 먹히고 있다. 적어도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는 상당한 공감을 받고 있다. 이런 걸 이제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친윤그룹 안에서 후보를 하나로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큰 변수가 되었습니다. 이 황교안도. 황교안이 친윤 후보가 독자적인 후보가 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이 이제 부상하면서 친윤 그룹의 경쟁력이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자칫하면 갉아먹는 표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보더라도 어부지리가 탄생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상황이 갈 수 없도록 만들어야죠. 그래서 차제의 룰을 말이죠. 완전히 100% 당심으로 가는 게 제일 확실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다음에는 몰라도 이번만큼은 좌우지간 당원 100%, 당심 100%로 후보를 뽑아야 된다. 만일에 이런 룰이 안 된다면요. 최종의 결선 투표라도 도입해야 됩니다. 한 후보가 1차전에서 50%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상황에서 1위 주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2위하고 1위, 2위가 1대1로 다시 최종 라운드를 한 번 더 벌이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자, 아무튼요. 여론 지지율에서는 줄곧 나경원이 친윤 그룹 전체에서 1위입니다. 1위. 안철수보다도 계속 높게 나와요. 큰 차이는 아니지만. 자, 이런 것들이 과연 무엇을 말하느냐. 이 정치인들이 가장 믿고 따르는 게 저 지지율입니다. 대통령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지지율을 더 믿어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과연 어떤 의지를 갖고 나경원을 컨트롤하는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자, 나경원이 없는 당권 경쟁일 때는 권영세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만 안철수가 그걸 견제하면서 자신이 지지율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나경원이 이제 윤 대통령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권 경쟁을 하겠다고 한다면요. 정말 복잡한 지형이 만들어집니다. 이 경우에는 권영세가 계속 내각에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경원을 중심으로 누군가를 또 선택해야 되겠죠. 친윤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을 골라야 되겠죠. 자, 아무튼요. 뚜렷한 당권 주자가 지금 없는 겁니다. 소위 여론조사에서 1위로 나타나는 이유를 빼버리면 지금 친윤 그룹 안에서 이 사람이다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진석 후보가 참 좋은 카드이긴 한데 여론조사에 보면요. 정진석 후보, 정진석 그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시키는 여론조사도 있더라고요. 그나마도 빅3 다음으로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아요. 정진석이가. 곧 이제 두 자릿수도 나올 것 같더라고요. 계속해서 전투력 있는 발언도 하고 당대표로서 묵직한 무게감을 주잖아요. 그래서 정진석이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대안으로서 떠오를 수도 있다. 친윤 안에서요. 일단 1위 지금 여론조사 1위 주자를 잡을 수 있는 선수를 지금 발굴해야 되죠. 그게 누구냐는 겁니다. 나경원이냐 정진석이냐 하다못해 이제 안철수냐 이런 관계겠죠. 황교안도 좋은 카드이지만 친윤 안에서 워낙 이게 분위기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부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황교안은 거의 막 독자 노선이나 가깝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야 될 상황인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 가지고 과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지 여러분이 각자 좋아하는 당권 주자가 있겠죠. 저 역시도 나중에 되면 누군가를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관망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들 장점이 있어요. 다들 또 단점을 따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가장 전투력 있고 그리고 범우파를 결집시킬 수 있는 인물이면 최고겠죠. 그게 누굽니까? 나경원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죠. 아리숭한 제가 답을 던지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